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2020년 군무원, 군무원 어떻게 되는지, 군무원 되는 법에 대해서 다시 방송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방송했었는데 바뀐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자, 군무원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자, 군무원이 뭐 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답은 안 오죠. 저 혼자 방송하니까. 네, 군무원은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화면에 국방부 직할부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이런 식으로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군대 안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거를 군무원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그냥 군대 공무원 이렇게 안 하고 군무원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군무원이 왜 최근 들어 이렇게 이슈가 됐느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군인 인력이 모자라요.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병사들이 하던 일들을 전부 다 누구에게 준다? 민간인인 공무원에게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가 아니라 전투 영역 이외의 것들을 넘겨준다 하는 겁니다. 넘겨주고 이미 많이 넘어왔습니다. 왜냐? 너무 인원이 적어졌어요. 군대에 입대하는 인원이 너무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모든 일을 다 군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넘겨주자 라고 해서 작년 올해 2019년 2020년 많은 숫자를 뽑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수가 찰 때까지 국방 선진화 계획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종류의 군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선발하는 건 육군이에요. 육군이 가장 많이 선발하고요. 일반 공무원처럼 직렬들이 나눠져 있어요. 직렬이 뭐예요? 종류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이렇게 군무원 하는 일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는 그냥 뭐 행정하면 행정 업무예요. 어떤 일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할까 되게 궁금하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 계산, 급여, 물품, 청구, 관리, 분배 이런 거. 자, 가장 많이 이제 지원하시는 게 행정과 군수입니다. 행정과 군수. 행정은 일반 공무원하고 과목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군수. 뽑기도 많이 뽑고요. 자, 일반 공무원에서 행정을 많이 뽑죠. 왜? 아무데나 다 보낼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는 약간 군수 쪽. 군인들의 가장 큰 게 뭐예요? 군수잖아요. 군수. 네. 군수기 때문에 군수 쪽이 가장 많다. 이거는 민간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옷 사오는 거 군인이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민간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들이 한다. 나머지는 특별한 병가들이기 때문에요.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직 관련된 거니까 가능하겠죠. 전기, 전자, 통신, 전산, 지도, 뭐 지도 측량 이런 것도 있고요. 영상도 있고, 그 다음 기계, 금속, 용접도 있습니다. 용접, 물리 분석, 화학 분석. 이쪽 유도 무기. 네, 유도 무기는 이렇게 레이더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설치, 정비, 수리 업무예요. 보통 군대에서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이 많이 지원하겠죠. 총포, 탄약, 전자,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항해, 함정기간 잠수, 기체, 항공기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여기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링크는 맨날 맨 밑에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죠. 맨 밑에 있어요. 여기 유튜브 밑에 쪽에 보면 따로 설명하는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에다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뭘 볼 거냐? 가장 많이 보는 육군 시험부터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육군 군무원 시험을 계획을 한번 보고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인원수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시험 계획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무원 되는 법 간단합니다. 아주. 굉장히 간단해서 뭐 크게 설명할 건 없어요. 다만 이제 필수적인 게 있죠. 필수적인 거. 자, 필수적인 거 뭐냐? 일단 뭐 되려면 직렬을 알아야 되겠죠. 아까 직렬 그 소개 나왔죠. 직렬.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 과목 알아야 되고. 근데 그 전에 내가 군무원을 해야 되겠다 그럼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찾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뭔지를. 자, 내려갑니다. 이제 그래서. 자, 잠깐 소개해드리면 2020년도 육군입니다. 육군에서 지금 뽑는 인원을 보면 자, 행정만 몇 명이에요? 590명을 선발했습니다. 굉장히 많죠. 전체 인원은 있죠? 3,015명. 여기 경체가 500명 정도 있어요. 경체는 이제 경력 경쟁입니다. 보통은 군대 나오신 분들이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체는 별도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보시면 되고요. 밑에 쪽에 나와요. 모든 거는 시험 공고 안에 있습니다.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시험 공고가 설명서예요.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뿐이에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2가지 중요한 게 있다. 뭐라 그랬어요? 필수 조건이 있다.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모르죠, 당연히. 영어와 한국사입니다. 영어와 한국사. 자, 그래서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영어와 한국사가 있어야 된다. 영어, 한국사. 뭐가 있어야 돼요? 영어, 한국사가. 점수가 있어야 된다. 뭐?
영어는 토익 기준에서 470점입니다. 9급 기준 470점. 미리 따놔야 돼요. 미리 따놔야 돼요. 미리 있어야 된다고 점수가. 그 다음에 한능검, 한국사 4급 이상입니다. 미리 있어야 돼요. 자, 2020년도부터 좀 변경된 게 예전에는 이제 군무원 좀 준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응시원서 접수일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바뀌어가지고 시험 전날까지만 따면 돼요. 시험 전날까지 따면 되고 유효기간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3년, 한국사가 4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보실 분도 지금 따도 되고 내후년에 보실 분도 지금 따도 되고 내내후년에 뛰시는 분도 지금 따면 돼요. 3년까지 되니까 영어가. 그래서 따놓으면 그 공부는 안 합니다. 공부 안 해요. 영어, 한국사는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끝. 그럼 뭐가 있어요? 나머지 세 과목만 남는다. 오야. 굉장히 편하죠. 세 과목만 시험 보면 된다는 거예요. 두 과목은 다 통과해요. 점수만 넣으면 무조건 통과해요. 점수만 넣으면 통과. 그럼 이제 나머지 세 과목만 공부하면 되니까 우리가 일반 행정 5과목 다 공부하잖아. 국어, 영어, 한국사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점수도 다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자, 영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어를 토익 기준 470점이고 좀 많이 보시는 게 뭐냐면 지텔프예요. 지텔프. 이게 좀 쉽다 그래요. 쉽다 그래갖고 레벨 2 32점 이상. 또 다른 점수 있으면 다른 점수 이 기준에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한능검은 한능검밖에 없어요. 그 시험이. 그래서 그거 점수만 인정하는 거예요. 4급입니다. 4급. 4급 이상으로만 받으면 돼요. 1급 받아도 되고 2급 받아도 되고 3급, 4급. 4급만 받으면 돼요. 4급은 거의 중학교 수준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한능검에 절대 뭐 나는 이거 못 딸 것 같아. 아니에요. 한 달만 공부하면 다 딸 수 있습니다. 4급은. 토익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 영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한 뭐 3, 4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470점 알 수 있어요. 왜? 듣기 평가가 있잖아요. 듣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공부 안 하고 가셨다 떨어지지 말고요. 실제 군무원 시험 준비하셔서 떨어져갖고 시험 못 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 점수가 없어갖고. 네,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을 보여드릴 거예요. 시험 과목을 보여드릴 건데 어디쯤 나오나,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도 찾고 있어요. 여기 가산점이고요. 자, 시험 과목이 어디 갔어요? 네, 여기 있네요. 필기 시험 과목. 이게 시험 공고가 좀 뭐랄까요,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찾기가 쉽잖아요. 자, 행정, 우리가 많이 보는 게 행정이라 그랬죠.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이에요. 행정법, 행정학? 어디서 많이 봤던 거네요. 뭐죠? 일반 행정, 9급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행정법, 행정학. 다만 9급 일반 행정에서는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정법과 행정학은 그거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행정법은 총론과 강론을 합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국어는 똑같습니다. 국어는 거의 비슷하고요. 한국사, 영어는 뭐였어요? 인증시험 대체 안 봐요. 그럼 결국은 국어, 행정법, 행정학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행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군수 쪽 하시겠다 그런 분은 뭐예요? 국어, 행정법, 경영학. 경영학이 있습니다. 보통 7급의 경영학이 있죠. 그 경영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영학이 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7급 시험도 있습니다. 7급. 9급도 있고 7급도 있고. 나는 7급 보고 싶어 그러면 2과목 빼면 몇 과목? 4과목. 훨씬 더 쉽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직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자, 군무원은 국가직일까요? 지방직일까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국가직. 네, 국방부 소속이죠.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지방직이라는 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무원은 국방부인데 국방부잖아요. 정부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군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네,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자, 우리가 군무원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영어, 한국사 점수를 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직렬 부분 있죠. 기술직렬. 기술직렬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점이 뭐야? 가산점은 내 점수에 플러스 해주는 거죠. 방금 거기 있었는데 지나와 버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눈이 어지러워도 네, 요겁니다. 자, 가산점이 있는 직렬들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 군수는 없어요. 보시죠. 없어요. 기술 직렬만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기술 직렬만 있다. 예, 그래서 기술 직렬이신 분들은 반드시 가산점을 좀 따면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 행정직, 행정직이 아니라 기술직, 9급 기술직 우리 일반 공무원도 응시가 가능하잖아요. 서로 다 가산점이 된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군무원은 언제 시험 본다? 보통 행정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 보고 나서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까지 3번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다만 이제 군무원은 근무하는 곳이 뻔하죠. 뭐 어디예요? 군대. 군대 안에서 근무합니다. 군대 아닌데 군대가 어디 있어요? 전국 어디든지 있죠. 네.
깜짝 놀란 것도 저도 저희 집에 이사 왔을 때 여기는 뭐 이런 거 뭐 군대가 있을 지역이 아니거든요. 바로 옆에서 행군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인데. 네, 그 정도로 군대는 많이 있어요. 다만 조그만 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가야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군대 갔다 온 지 오래됐는데 저는 군무원을 그때 딱 한 번 봤어요. 언제 봤냐면 우리가 이동을 하는데 그 트럭을 몰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트럭이 한 뭐 150대, 200대를 몰고 왔거든요. 그때 군이라고 써있는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막 경례를 했더니 경례 아는 거 아니라 그러면서 아저씨들이었어요. 굉장히. 그때 처음 봤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예, 한 번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일 하다가 군무원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또 두 번 만나네, 두 번. 그분은 이제 자기 얘기는 안 하니까 근데 대신 제가 뭐 급여 내역서 같은 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았어요. 그분 꽤 오래 근무하신 분인데 급여가 제가 거기 회사 다니는 급여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공부해서 군무원 돼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나이가 많아서 그때는 나이 제한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나이 제한이 다 풀리면서 이제 지금도 해보고 싶은데 역시 또 아직 어렵죠. 어려워요. 네, 공부란 게 참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기시험은 현재는 25문항씩 봐요. 25문항씩 보고 오지선달 오지선달은 모르겠고 일단 잘못 얘기하는데 이거 필요 없고 이거 다음에 찾아보면 됩니다. 자, 25문항이고요. 필기시험 보고 나면 면접을 봅니다. 면접이 또 2020년부터 좀 변경이 돼요. 지금 입법예고기관이라 법이 아직 변경 안 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2019년도까지는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점수를 이제 버려요. 그냥 합격자면 합격자야. 그냥 거기서 면접 봐서 합격시켜버려요. 합격 불합격 이런 식으로. 다른 걸 넣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변경되면 필기 점수를 넣겠다는 거예요. 동점자가 나온다는 소리죠. 이게 이제 국가직 시험하고 비슷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비슷한 게 아마 똑같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면접만으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추가 시험까지 봤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결국은. 자, 이런 일이 없도록 필기시험 점수가 높으신 분들 위주로 이제 붙는 거예요. 자, 면접도 물론 떨어진 사람 떨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합격하면 이제 군무원이 되는 겁니다. 군무원은 주요 군대로 가고요. 이게 국방부 직할, 육군, 공군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부대들이 위치한들이 좀 달라요. 아시잖아요. 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잖아요. 공군 어디 대충 있는지 아시잖아요. 네, 해군 특히 해군. 국방부 직할도 여기 있어요. 군사기밀이라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 있고요. 그래 육군은 이제 전국에 다 있죠. 육군은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쫙 다 퍼지니까 육군이 되면 전국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공군 해군 쪽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집하고 가까운데 해군 부대가 있더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거기 가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해군 나왔다 그러면 해군 쪽으로 많이 가고 공군 나왔다 그러면 공군 쪽으로 많이 가요. 자기가 근무했던 환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뭐 플러스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면 합격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 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만 18세 이상. 그래서 고3 때부터 가능합니다. 고3 때. 군대 안 갔다 왔다고 해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뭐 군무원인데 아니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합격을 시켜줘? 합격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군대인데 여자들은 안 되겠죠 하시는 분 있죠? 여자들이 더 많이 합격해요. 행정 쪽은. 네, 놀라워요. 저도 몰랐고 이 예전 방송에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여자들 될까요?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실제 합격자분이 나와서 얘기해 주는데 거의 다 여자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점수는 항상 여자들이 더 높거든요. 이런 시험 점수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다. 그리고 애매한 건 아니 남자분들이 조금 분발해야 된다. 이거는 공무원 시험은 전부 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더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시험으로만 선발하는 시험들은 여자들이 더 많아요. 따로 할당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공부는 일반 9급 행정하고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회가 3번.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3번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특이한 직렬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그거에 올인해서 하셔야죠. 다른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 죽어라 해야죠. 그래야 합격하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군무원 합격하시고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 어떤 분들은 도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몇 명도 있다 그랬어요. 2명 만났다 그랬는데 이상하다. 네, 먼 친척의 친척도 안 만나봤는데 가까운 데서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꼭 이게 뭐 오지에 가서 근무한다 이런 각오를 하실 필요는 없고 운이 좋으면
집 근처에. 운이 나쁘면 좀 먼 곳에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순환 근무하니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셔라. 이게 이제 군무원이에요. 군무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 이제 되는 법은 알았죠. 그러면 뭐 경쟁률 어느 정도 할까? 육군 볼까요? 육군 경쟁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뭐죠? 네, 바로 행정. 자, 여기 노란색 표에 있죠. 군수는 보통 5.1대 1 7급입니다. 7급. 7급 높으니까 잘 많이 안 봐요. 행정 7급은 7.2대 1. 7급 해볼 만하네? 맞아요. 해볼 만해요. 7급. 근데 이제 9급. 자, 9급은 행정 9급이 32.8대 1. 적지 않은 숫자예요. 왜냐? 400명 뽑는데 13,000명이 나왔습니다. 13,000명. 네, 적지 않은 인원이다. 분명히. 자, 군수 9급이 어디 갔죠? 네, 눈에 안 보여요. 여긴, 군수 장애. 여기 있네. 군수 9급. 네, 16.8대 1. 군수가 약간 더 낫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이렇게 되고. 군수는 주로 이제 물건 구입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행정이 이제 가장 무난한 거고. 그 다음 합격서는 2020년도 거 시험을 안 봐서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합격서는 대부분 80점대예요. 2019년도 거 합격서를 보면요. 육군 거. 요거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80점대입니다. 전부 다. 행정 80점. 맞죠? 이게 3개 군이 다 거의 비슷해요. 82, 80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80점 정도 맞을 정도로 세 과목이니까 1년 내내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다른 공부랑 병행하시는 분도 세 과목에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지 끝나고 한두 달 또 있거든요. 그때 또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예, 군인 정신으로 역시. 군인 아니더라도 군인 정신을 좀 머리에 집어넣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군무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군무원에 관련된 컨텐츠가 제 유튜브에 좀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라든지 뭐 합격성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겠죠. 감사합니다.